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취득세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93쪽 취득세 부과와 징수. 첫 번째 도세 징수 위임 및 납세지. 그래서 양가로 1번 취득세는요, 과세권자가 취득할 때 당시 물건의 소재지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가 취득한 자한테 부과하는 지방세 중에 도세입니다. 그래서 과세권자는 특광도 이렇게 가죠. 그러나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서 지방세를 특별시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자치구인 구청장한테, 도지사는 시장 군수한테 부과 징수 업무를 위임하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무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으면 취득했을 때 당시 물건의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한테 신고하고 납부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러나 과세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포함한 도지사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다만 징수 업무만 위임하는 제도로 되어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죠. 취득세는 취득한 물건 소재지 관할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취득한 자한테 부과하는 도세다. 이게 포인트죠. 그러나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조세 징수 위임 규정에 따라 시장 군수는 그 시군 내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할 의무를 진다. 다만 필요할 때는 도지사는 납세자한테 직접 납세 고지서를 발급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림 나와 있듯이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한테 취득세 신고서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그러면 시군에서는 취득세를 금융기관에 가서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서를 교부해주고, 취득한 자는 그 납부서를 가지고 시군 근고 지정된 은행에 가서 납부를 하면 신고 납부 절차가 정상적으로 종료가 되는데, 이때 신고 납부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과세권자가 고지서 발부하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도 가지요. 자, 그러면 밑에 2번 납세지. 여러분, 납세지의 명칭은 바로 뭐냐?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할 장소, 그 행정관청을 납세지라고 하죠.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할 때 당시 물건의 소재지로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 차량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등록지, 기계장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등록지, 항공기는 정치장 소재지, 선박은 선적항 소재지, 임목은 임목의 소재지, 광어권, 어업권은 광어권이 설정된 광구나 또는 어업권은 어장의 소재지로 갑니다. 그리고 회원권 있죠. 골프용권, 콘도용권, 이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물건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죠. 즉 강원도에 있는 골프장 회원권을 취득했다. 골프회원권. 그러면 골프장이 강원도에 있으니까 납세지는 강원도로 하겠다. 그 시설물 이용할 수 있는 물건의 소재지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양가로 3번이에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다 이거죠. 이런 경우죠. 보실까요? 이와 같은 임야 같은 것은 둘 이상의 경계선에 걸쳐 있을 수 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걸쳐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 물건은 납세지를 어디로 할 거냐? 그래서 취득세는 각각이죠. 예, 각각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 쪽에 있는 요 토지에 대한 시가 표준액하고 경기도 쪽에 있는 시가 표준액을 비교해서 이거 비율로 취득가격을 안분해서 각각 납세지로 결정합니다. 이 임야를 10억 주고 취득했다면 10억 곱하기 2개의 시가표준액 합계 중에 서울이면 서울의 시가표준액 3억하고 2억이다. 그럼 5억분의 3억 하면은 서울 나올 것이고, 곱하기 5억분의 2억 하면 경기도의 취득가격이 나오겠죠. 이렇게 각각 계산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면적 비율. 기출문제 보시면 면적 비율로 안분, 그런데 면적이 아니라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을 해서 각각 소재지를 납세지로 해서 취득가격을 구분하죠. 읽고 가죠.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 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시군에 납부할 취득세를 산출할 때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격을 취득할 때 물건의 소재지별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 나눠라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양가로 4번. 이렇게 해서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1번 우리 면세점 제도가 있어요. 면세점의 원래의 단어의 뜻은 세금을 면해주는 기준점, 세금을 면해주는 기준점을 면세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용어에는 과세 표준이 일정 금액 이하, 일정 수량 이하는 과세하지 않겠다. 이게 면세점인데 취득세는 종가세 가격으로 되어 있으니까 취득세 과세 표준이 취득한 물건 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면세점 제도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때 참고로 연부로 취득했다면 연부금액이 아니라 연부금 총액을 기준으로 면세점을 판단하고, 또 하나 2번은 토지 건축물을 이런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이 토지를 한꺼번에 취득하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그런데 면세점을 활용해서 취득세 부과를 면해 가려고 요 절반을 50만 원 주고 취득했으면 면세점이니까 취득세 부과하지 않는 거 맞는데, 요거 취득하고 1년 이내 이 인접 붙어있는 토지를 또다시 50만 원 주고 취득했다면 이건 전후 취득을 한 건의 토지 또는 한 건의 건축물 취득으로 보고 면세점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이런 취지죠. 뜻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2번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 그에 인접한 토지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각각 전후 취득에 관한 토지나 건축물 취득을 한 건의 토지 취득 또는 한 구의 건축물 취득으로 보고 면세점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얘기는 전후 취득을 합쳐서 50만 원 초과하면 과세를 해야 된다. 이 얘기고요. 자, 다음 이제 절차로 갑니다. 취득세는 원칙이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거래 가격을 신고를 하고 납부하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신고 납부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어서 고지서 나가죠. 그래서 스스로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할 것이냐, 지방세법에 기간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1번 일반 거래, 그래서 1번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자 출치입니다.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그거,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거기까지만,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과세 표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끝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출치면 되죠. 신고하고 납부. 그래서 출친 건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고 납부하라. 만약에 일반 개인과 개인 간의 매매로 취득했다면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 취득이니까 그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면 되고, 국가로부터 취득, 공매나 경매, 법인으로부터 취득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거래로 취득했으면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그날로부터 60일이 되겠죠. 그럼 무상승계 취득하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 또 예를 들어 내가 자가 건축물을 건축을 해서 원시 취득했다. 그럴 때는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비교해서 둘 중에 빠른 날 취득이니까 그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렇게 각각 취득한 행위에 대해서 취득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 그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이것도 법률은 개정된 거예요. 원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 이제는 그 법률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이 있죠. 그래서 허가구역으로 묶여져 있는 지역은 허가를 받고 계약하는 게 정상인데 허가를 받지 않고 먼저 대금을 주고받는 경우도 있죠. 이때는 대금을 주고받았을지라도 허가구역에서를 허가를 받지 않으면 원인 무효가 되기 때문에 허가받은 날로 가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 대금을 완납한 경우
자, 여러분이 줄칠 건 허가일, 거기 허가일 세 글자에만 줄치고 끝에 허가일 또는 허가구역이 해제됐으면 지정이 해제된 날 또는 취소가 됐으면 취소된 날인데 그 중에 하나만 물어보니까 거기까지는 기억할 필요 없고 허가받았다 그러면 허가일이에요. 만약에 문제에서 지정이 해제됐다 그러면 해제된 날, 취소됐으면 취소된 날, 그런데 물어본다면 허가겠죠. 그래서 허가를 나중에 받았다 그럴 때는 허가일로부터 두 번째 줄 끝에 줄칠 건 60일이에요. 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 나머지 그대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라. 끝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줄친 것만 읽으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요, 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고 납부를 하라 이 얘기입니다. 다음 3번.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 선고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각각 6개월이죠. 거기 각각 6개월 이내, 거기 첫 번째 줄 줄칠게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거기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그거 줄치고 두 번째 줄 6개월 이내, 그리고 세 번째 줄 끝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고 납부를 하라. 자, 여러분 오늘 사망했어요. 그럼 상속 개시일 오늘부터가 아니라 이번 달 그 달의 말일부터라는 얘기죠.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그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고 납부하라. 자, 그런데 두 번째 줄에 이 부분이 개정되는 부분이죠. 가로 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납세자가 국외 주소를 둔 경우 각각 9개월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로 안에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각각 9개월. 이 얘기는 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입법 예고가 돼서 국회 본회의가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개정안이 조만간에 통과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완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상속받는 사람이 전부 다 외국에 주소를 뒀다면 9개월 이내 신고납부 이거예요. 상속받을 사람이 전체가 다 외국에 주소를 뒀다면, 그러니까 납세자가 얘기는 상속받을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각각 9개월 이랬어요. 여기서 전체 이건데 요걸 개정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국외 주소를 자, 여기서는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그랬는데 외국에 주소를 둔, 자, 여기 상속인이 있는 경우 이렇게 개정이 됩니다. 자, 납세자가 과거에는 어떻게 되느냐, 상속받을 사람 전체가 외국에 살고 있으면 그때는 9개월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국외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는 각각 9개월. 이 얘기는 상속받을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뒀다면 그 사람 우리나라에 국내에 살고 있는 사람도 전부 다 몇 개월, 9개월로 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어떻게 됐었느냐, 상속받을 사람이 전부 다 어디에 외국에 살고 있으면 9개월이었어요. 9개월. 그럼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면 6개월, 외국에 다 거주하고 있으면 9개월. 그런데 요즘은 상속을 받으려면 상속인들이 전부 다 모여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상속인이 한 사람이라도, 이 얘기예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가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외국에 나가 살고 있다면 상속인은 전부 다 며칠, 9개월 이내 신고 납부하라, 이 얘기죠. 상속받을 사람이 5명 있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가 있는데 첫째가 외국에 나가 살고 나머지 4명은 우리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렇더라도
이제는 어떻게 한다? 내년부터는 2017년 1월 1일부터 상속받아 취득하는 경우는 상속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외국에 거주하고 있으면 9개월, 전부 다 9개월까지 신고납부하라, 이렇게 개정이 될 거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시고, 그래서 9개의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는 각각 9개월, 그렇지 않으면 6개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가 있고요. 다음 2번 추가 신고납부가 있어요. 추가 신고납부, 이건 뭐냐? 취득하고 나서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취득할 때는 사치성이 아닌데 취득하고 나서 사치성으로 변했다, 5년 안에, 또는 부동산 취득할 때는 과밀억제권력 안에 또는 대도시 내 중과세 대상이 아니었는데 취득하고 나서 5년 안에 사치성 중과세 대상으로 변했다면 추가로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럼 중과세율을 적용해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뭐하고 공제를 하고 나머지 세액을 추가로 내는데, 요 추가로 내는 건 언제까지 되느냐? 그래서 중과세 대상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추가로 신고납부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확인해 보면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 그 과세 물건이 중과세율 적용이 대상이 되었을 때는, 자, 거기 출처요.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되었을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30일이에요. 30일 이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봐라. 가산세는 빼고 가산세를 제외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추가로 내라. 30일. 중과세 대상이 된 날로부터 30일.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라면 그 밑에 보충학습 있죠. 과밀억제권력 안에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이 됐으면 사무소를 최초로 설치한 날, 사용한 날이죠. 그날로부터 30일 이내 추가로 신고납부. 두 번째, 공장 신설 증설했다, 그러면 생산 설비를 설치한 날, 그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 빼고 추가로 납부하라. 30일. 요거 기억하시고요. 다음 장에 2번 비과세 등 부과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취득했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서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감해주거나 면제, 감면 혜택을 받았는데 그것이 추징 사유가 됐다. 그럴 때는 역시 사유, 거기 줄칠 거는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죠. 30일 이내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렇게 중과세 대상이 되거나 비과세가 과세, 감면 대상이 추징 사유가 됐으면 30일 이내 신고 납부하라,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날짜가 정해진 반면에 양가로 3번, 96쪽 3번 이런 경우 있죠.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기본이 60일 이내 신고도 하고 납부를 해야 돼요. 신고하고 납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죠. 그러나 우리 부동산을 취득했으면 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바로 소유권 등기 들어가야죠. 그래서 취득하고 그 다음날 만약에 뭐를 한다면, 등기를 한다면 이 기간은 많이 남았어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 세법에는 취득세는요, 부동산 취득해서 등기할 때까지 취득세만 내면 등기가 되죠. 그런데 등기할 때는 취득세를 먼저 봐라. 등기하기 전에 납부를 신고 납부하고 취득세 납부한 영수증을 등기 서류에 첨부를 해서 등기소 가서 접수가 돼야 등기가 되기 때문에 등기를 하려면 등기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라. 확인해 볼까요? 96쪽 양가로 3번 재산권 등기에 등록하는 경우, 자 1번, 2번 신고 납부 기한 이내, 이 얘기는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그리고 외국에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또는 중과세 대상이 됐다 그러면 추가로 30일 이내,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죠. 이 기한 내 재산권 그 밖의 권리를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적 장부인 공부에 등록하려면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봐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순서를 좀 바꿔서 보면 99쪽에 순서 바꿔서 볼까요? 99쪽에 보시면 양가로 2번에 취득세 납부 확인 및 비과세 확인이라고 그랬는데 1번 납세자는 취득세 과세 물건을 등기 등록하려는 때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에 취득세 납부하고 받은 영수필 통지서 한부와 영수필 확인서 한부를 등기 등록에 관한 서류에 첨부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등기하기 전에 취득세를 납부하라 이겁니다. 납부를 하고 등기 서류에 첨부해서 등기소 가서 접수가 돼야 등기가 되겠죠. 그래서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된다. 왜? 영수증을 첨부해야 되니까. 또 하나, 여러분 밑에 동그라미 3번 99쪽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등 부동산 취득하여 등기하려는 경우는 부동산 등의 납세에 관한 시장군수의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확인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취득세는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야 등기가 되는데 비과세는 취득세 부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납부 안 하니까 영수증이 없잖아요. 또는 면제 감면 받았다면 세금을 안 내니까 영수증이 없어요. 이럴 때는 비과세 대상이나 감면 대상에 대해서는 시장군수한테 감면 확인서, 비과세 감면 확인서 받아서 등기 등록 서류에 첨부를 해야 등기가 된다. 그 외에는 취득세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96쪽에 밑에 양가로 3번 등기 등록하려면 언제가 됐던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고 납부 기한이 정해져 있죠. 이 기한 내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납세 의무자가 성실하게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세권자가 시가 표준액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을 해서 거기에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가산세를 적용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고지서 발부하죠. 그래서 취득세는 원칙이 신고 납부지만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고지서가 나오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 갑니다. 그래서 96쪽 밑에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한 세액에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하여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를 한다. 고지서 발부하죠. 이때 고지서에는 가산세가 붙어서 나오는데 이때 가산세는 97쪽 일반 가산세가 있고 크게 중가산세가 있죠. 일반 가산세 보시면 방가로 1번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는 취득세 신고 기한 내 과세 표준을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하는데 이때 무신고 가산세도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틀리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단순히 납세 의무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 표준을 단순히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가산하게 되고요. 다음 2번 납세 의무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해서 과세 표준 신고서를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는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40의 부정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신고를 안 했을 때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하는데 자, 그 밑에 보충학습 보시면 만약에 법정 신고 기한까지 이렇게 과세 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신고 가산세가 일반 무신고는 20%, 부정 과소신고는 40% 둘 중에 하나 가산세가 붙었는데 다만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나고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다. 여기 보실까요? 이렇게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죠. 6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때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무신고. 그러면 가산세가 10%짜리가 있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이다. 그러면 40%의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이 되는데 요 기한 지나고 1개월입니다. 1개월 이내 기한 후 뭐를 하면 기한이 비록 지났지만 신고를 하게 되면 이때 조건이 있죠. 시장 군수가 가산세를 계산해서 고지하기 전까지, 고지서 나오기 전까지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요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50을 보여줘요. 경감해 주겠다 이겁니다. 1개월 이내 했을 때는 100분의 얼마? 100분의 50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를 공제해 주는데 여러분 잠깐 20쪽 잠깐 보실까요? 20페이지 국세기본법으로 갑니다. 또는 지방세기본법 20쪽 20페이지 앞으로 갔어요. 페이지 20페이지에 보시면 가산세 맨 위에 4번 감면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가산세 감해주는 게 있고 방가로 2번 수정신고했을 때 가산세 감면, 그것은 천재지변이 발생했기 때문에 가산세를 면해 주는 거고 2번 기한 내 신고를 하긴 했지만 부족하게 신고했다면 기한이 지나고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 가산세를 경감해 줍니다. 그리고 방가로 3번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건 기한 후 신고, 과세표준을 신고 안 했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됐는데 거기 1번 법정신고 기한이 지나고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한 경우는 해당 가산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그랬어요. 지금 얘기한 게 50% 감면해 주죠. 그리고 2번에 법정신고 기한이 지나고 1개월 초과하고 그리고 기한이 지나고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를 했어요. 1개월 지나고 나서 몇 개월 안에? 6개월 안에. 6개월이죠. 기한 후 지나고 1개월 지나서 요 기간 안에 뭐를 하면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이때는 100분의 얼마라고 그랬어요? 20. 100분의 20을 보여준다. 경감.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요 기간 안에 1개월은 지났지만 6개월 지나가기 전에 여기서 뭐를 하면 기한 후 신고하면 100분의 20의 기한 후 무신고 가산세를 경감해 주는데 그 밑에 미니 강의에 2번의 경우는 국세에만 적용하는 규정이다. 그런데 그 미니 강의 부분은 삭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됐죠. 그래서 지방세 기본법도 국세와 똑같이 이제 갑니다. 그래서 우리 미니 강의에 2번은 국세에만 적용된다. 그 규정은 지워주세요. 그러니까 지방세도 똑같이 이제 2017년서부터는 적용하죠. 미니 강의만 지워주시면 돼요. 삭제. 그러니까 결론은 기한 후 신고는 1개월 안에 하면 50%를 깎아주고 1개월 지나고 6개월 안에 요 기간 안에 신고가 들어오면 20%를 경감해 준다. 이게 바로 기한 후 신고입니다. 다시 되돌아가죠. 이렇게 해서 97쪽에 무신고 가산세 보충학습에 100분의 50 감면한다 그런데 이건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했을 때 100분의 50이고 1개월 지나고 6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기한 후 신고하면 별도로 20% 경감해 주겠다. 다음 그 밑에 방가로 2번 과소신고가 있죠. 과소신고는 납세 의무자가 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긴 했는데 정상보다 적게 부족하게 신고했다. 이게 과소신고 가산세입니다. 이것도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틀리죠. 그래서 1번 납세 의무자가 법정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부족하게 신고했다면 부족한 세액이죠.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10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2번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는 다음 각호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데 기억은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했으면 그 부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40%, 거기에 니은은 과소신고분세액의 부정과소신고분세액을 뺀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자, 동그라미 2번 이 얘기죠. 자, 여기는 과소신고를 했어요. 과소신고를 했는데 이때 과소신고분이 단순 과소신고를 했을 때하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분이 있다. 그럴 때는 부정하게 과소신고분 세액이 있으면 그 세액에는 몇 프로? 40%를 적용하고 나머지 요거 뺀 나머지 부분에서 단순히 과소신고했다면 10%만 적용을 하라. 그래서 합쳐서 과소신고 가산세가 된다 이 얘기죠. 전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으로 신고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과소신고한 부분은 고의성이 없는 건 예를 들어서 40만 원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60만 원을 부족하게 축소해서 신고했다. 그러면 부정한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40%고 단순히 과소신고 분세액은 10% 이렇게 합쳐서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겠다. 단순하게 정리하려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 그러면 40%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방가로 3번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부족하게 납부했거나 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이 있으면 그 세액에다가 다음과 같은 산식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을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다음 장에 박스 안에 보시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부족하게 납부한 세액이 있으면 부족한 세액 곱하기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고주일까지 체납된 일수 늦게 내는 것 날짜 곱하고 금융기관의 연체 이자율 즉 연체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을 감안을 해서 1일에 10,000분의 3이죠. 0.03%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겠다. 예를 들어서 납부불성실 가산세 계산은 납부하지 않았거나 또는 부족하게 납부한 세액이 100만 원이다. 그럼 100만 원 곱하기 일수 자진 납부 첫날 납부일까지 늦게 낸 것만큼 날짜 계산을 하고 거기에 1일에 10,000분의 3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데 다만 이 미납부세액의 요 가산세는 75%를 한도로 합니다. 7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해 보죠. 박스 위에 보시면 맨 위에 98쪽 위에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것은 지방세에만 해당되는 부분이죠. 아무리 많아도 이 미납세액의 75%를 뭐 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다. 이겁니다. 다음 다시 가서 98쪽에 보시면 2번 양가로 2번 중가산세가 있어요. 이거는 아주 무겁게 부과하는데 취득세에만 특별히 있는 규정이죠. 취득세 이거는 납세 의무자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한다.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해놓고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그 물건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처음부터 회피할 목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투기, 그래서 100분의 80을 적용한다. 다만 등기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다음 과세 물건에 대해서는 중가산세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예요. 그 첫 번째가 등기를 요하지 않는 자산 중에 뭐 과세 물건 하면 대표적인 거 등기 안 해도 되는 거. 그래서 등기 대상 자산은 부동산인데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에 대해서는 중가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로 안에 골프이용권, 승마이용권, 콘도이용권, 요트장이용권 이와 같은 회원권은요 등기 대상은 아니더라도 이건 투기에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그런 회원권 등은 뭐하고
중과산세 적용하고 회원권이 아닌 등기를 요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는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2번은 간주취득이죠. 지목을 변경하거나 선박 차량 기계 장비의 종류를 변경했어요. 그래서 가액이 증가가 됐다면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 부과하는데, 이때 이와 같은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더라도 중과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간주취득, 지목 변경 또는 종류 변경 또는 건축물의 개수 또는 과점주주, 이와 같은 간주취득은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취득세 신고납부 절차에서 보셨고, 특별히 4번의 등기자료 통보 및 취득세 납부 확인에서는 오른쪽 99쪽에 보시면 양가로 2번에 취득세 납부 확인의 비과세 확인서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3번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등기를 하려면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납부한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와 영수필 통지서를 등기 등록 서류에 첨부해서 제출하라 이거고, 접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3번은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대상 물건이나 감면 대상에 대해서는 시장군수로부터 별도의 무엇을 비과세 확인을 받고 그것을 등기서류에 첨부해서 등기소 가서 접수하면 등기가 되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99쪽 5번 취득세에 부과되는 부가세 하면 두 가지죠. 첫 번째 1번 농어촌 특별세입니다.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납부할 세액에 대해서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는데, 첫 번째 취득세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취득세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과세 표준의 세율을 100분의 2, 농어촌 특별세는 2%를 적용하라 이거죠. 2%를 곱해서 나온 금액이 있으면 거기에 10%가 바로 농어촌 특별세고, 2번 감면세액이 있으면 감면받은 세액의 100분의 20을 곱한 것이 취득세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인데, 농어촌 특별세 정리하면 이거죠. 자, 취득세 과세 표준이 1억짜리 물건을 취득한다. 그럼 이거에 대한 뭐는 농어촌 특별세는 과세 표준이 나오면 여기에 100분의 2죠. 2. 그럼 2%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200만 원의 세액이 나옵니다. 이것이 나오면 이거에 대해서 이걸 납부할 세액이다. 이게 전체 다 납부할 세액이다. 그럼 납부할 세액의 10%. 그러면 얼마? 20만 원이 바로 뭐예요? 농어촌 특별세가 되는 거고, 만약에 감면받은 세액이 있다. 예를 들어서 감면받았을 때는 1억에 곱하기 100분의 2 이렇게 해서 200만 원 나왔는데, 만약에 여기 50%가 감면이다. 그러면 여기서 감면받은 세액은 100만 원이죠. 100만 원. 그리고 납부할 세액이 있다. 100만 원. 이럴 때는 자, 이렇게 나오면 요 감면받은 세액이 있으면 여기에는 20% 농어촌 특별세 20만 원이 부과될 것이고, 만약에 납부할 세액이 있다. 요 납부할 세액에는 10% 이렇게 해서 10만 원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감면받은 게 없으면 납부할 세액에는 10%죠. 10% 20만 원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고, 만약에 일부를 감면받고 일부를 납부한다면 납부할 세액에는 10%지만 감면받은 거에 대해서는 20% 농어촌 특별세. 그래서 이때는 농어촌 특별세가 30만 원이 부과된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에 양가로 2번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다음 금액을 지방교육세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번 간주취득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간주취득에 대해서는 특례세율 1000분의 20만 적용하기 때문에 그건 제외하고,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과세표준에 부동산 취득 및 부동산 외 취득세율의 1000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지방교육세로 하겠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보실까요? 이 얘기입니다. 만약에 부동산 1억짜리를 증여로 취득한다고 가정해봐요. 증여는 1000분의 표준세율 35. 그래서 취득세를 계산하면 증여니까 350만 원의 취득세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과되는 이미 공부했으니까 농어촌 특별세 계산하면 이거죠. 농어촌 특별세는 1억 곱하기 100분의 얼마 2. 그러면 200만 원이 나오고 이거에 대해서 감면받은 게 없고 다 납부할 세액이다. 그러면 10% 얼마예요? 20만 원의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지방교육세는 과세표준 1억에다가 곱하기 여기서 요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20을 빼라고 그랬어요. 1000분의 20. 1000분의 20을 빼면 1000분의 얼마예요? 15죠. 그래서 1000분의 15. 1000분의 20을 빼. 그래서 요렇게 해서 150만 원이 나오죠. 그럼 이거에 기준에서 20%가 지방교육세니까 30만 원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얼마를 빼라 20을 뺀 나머지 세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의 20%가 지방교육세입니다. 그런데 거기 2번 보실까요?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는 해당 세율의 100분의 50을 곱하여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1번하고 2번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2번은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 그랬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면 주택은 취득 당시 가격에 따라서 1000분의 10, 1000분의 10, 1000분의 30이에요. 그러면 5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자, 계산하기 좋게 6억 이하는 1억이니까 6억 이하는 1000분의 얼마예요? 10. 1000분의 10이니까 1%죠. 1000분의 10. 그래서 1% 100만 원이 취득세가 나옵니다. 취득세 주택 1억짜리면. 그럼 여기에 뭐가 농어촌 특별세 계산을 해보면 과세표준 1억 곱하기 100분의 얼마 2 농어촌 특별세는 그럼 200만 원 나오고 감면받은 게 없으면 여기에 10% 20만 원이 바로 뭐냐 농어촌 특별세가 됩니다. 그러나 지방 교육세는 과세표준 1억에서 곱하기 여기 1000분의 10인데 여기서 1000분의 20을 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번 뭐라 합니까?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은 원래 요 세율의 절반 50% 1000분의 얼마 5 1000분의 5죠. 1%의 절반이니까 0.5죠. 그래서 나온 게 얼마냐 50만 원이라 이거죠. 50만 원 50만 원에 20% 얼마 10만 원 이것이 지방교육세다. 그래서 주택은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은 1000분의 10, 1000분의 20, 1000분의 30이니까 거기에 1000분의 20을 빼지 말고 절반을 곱해라. 절반의 세율을 곱해라. 그럼 1000분의 10의 절반이니까 1000분의 5죠. 그래서 50만 원 나오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20%가 지방교육세. 우리 시험에서는 실질적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딱 한 번 출제됐죠. 그 다음부터는 이 계산 문제가 짧은 시간 안에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물어보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가 취득세, 납부할 세액에 부과되는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있고 그리고 지방교육세가 부과된다. 이 정도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하신 취득세 부분은 과세표준 세율 그리고 신고납부 부분이 아주 복잡한데 이 취득세 부분은 지방세법에 세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정리를 하시고 취득세에서 나오는 용어는 다음 시간에 공부할 우리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도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금 수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